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벌지 못하는 사람의 딱 한 가지 차이점을 말해주고 500만 원, 600만 원 구간을 넘어설 수 있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은 아주 일반적인 사람도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 꼭 끝까지 봐보세요. 책을 읽어야 한다.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돈 잘 버는 사람들을 욕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던 핑계대지 마라.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야 한다. 매일 꿈을 이룬 것처럼 상상하라. 이런 얘기 정말 너무 많이 들어봤고 이제 너무 뻔하죠. 이런 얘기 말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제 지인이 실제로 월 1,000만 원을 3개월 만에 번 사례도 있으니 넘기지 말고 끝까지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딱 한 가지 차이점은 바로 하루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영상 끄려고 하시는 분들 잠깐 좀 더 들어보세요. 제가 유튜브에 1,000억대 자산가들처럼 엄청 많은 돈을 벌어본 건 아니지만 아마 1,000억대의 자산가 분들도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만큼은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만나는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재미있고 맞는 말이라면서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공감을 해줬던 일도 있었어요. 하루에 이유가 없는 게 왜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몇 달 전에 알게 된 일러스트레이터 작가가 한 분 있어요. 이분은 실제로 하루에 이유가 생기고 나서 3개월 만에 월 1,000만 원 이상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해드리면 컴퓨터나 아이패드로 뭐 이런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잠시 실제 그 작가님의 그림을 몇 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분이고요. 요즘 반려동물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해서 돈을 벌고 계시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무튼 이 작가님이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AI 때문에 그런지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서 고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시기를 넘어갔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돈 투자하는 거 아니면 그냥 다 해보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참 사기꾼 같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무튼 그래서 그 작가님에게 하라고 한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엄청 사소한 결정이라도 이 결정을 왜 내렸는지에 대해서 종이에 한번 적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작가님은 제가 말한 대로 A4 용지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아침 몇 시에 일어나려고 했는지, 그리고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뭘 했는지, 그리고 점심 메뉴를 언제 고민하고 뭐 언제 밥을 먹었는지, 그리고 일을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일을 하면서 카톡을 했는지 잠깐 유튜브를 봤는지 사소한 일들을 모두 다 적었습니다. 실제로 적어보면 A4 용지가 다 차일 거예요. 아마 매우 사소한 거라도 한 번씩 다 적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 듣고 나서 약 팔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강의를 팔 정도로 뭐 그렇게 사업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A4 용지에 뭐 적어본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A4 용지 사는데 혹시 돈 없다고 악플 달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집에 아무 종이나 해도 되니까 그냥 그 종이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무튼 이윈을 하루를 위해서 내가 내린 결정들과 그 이유들에 대해서 적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와,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구나. 혹시라도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마 핑계나 현실 도피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월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하루를 아무 이유 없이 살다 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 작가님의 과거처럼 아무 이유 없이 결정을 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판단의 오류들을 잡아낸다면 누구나 월 1,000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도 A4 용지에다가 내가 하루에 뭘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안 하니까 저는 월 1,000만 원이 좀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거 알려드려도 아마 아무도 안 하겠죠?
혹시라도 하게 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분들은 아마 남들보다 훨씬 두세 배 정도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내리는 결정들에 대해서 기록해보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경험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해보기 위해서 카지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했던 카지노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저는 엄청 재밌게 봤는데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차무식이 도박을 잘 모르는 호구 아저씨를 벗겨먹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도박에 중독되게 하는 과정이 나와요. 호구 아저씨가 처음에는 엄청 작은 돈으로 시작하다가 차무식이 옆에서 막 큰 돈 베팅하면서 바람 넣죠. 그래서 결국에 큰 돈을 막 베팅하게 됩니다. 큰 돈을 베팅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엄청 큰 돈을 따고 한국으로 돌아가요. 도박으로 급전을 벌어보고 난 다음에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그 필리핀으로 여행을 올 때마다 계속 도박을 하게 되죠. 결국 그 호구 아저씨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회사까지 다 팔아서 도박으로 날려먹고 완전 개망해버렸죠.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도박을 하지 말자? 뭐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카지노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카지노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승률이 높아서 안 망하는 거예요. 호구 아저씨가 아무리 초반에 큰 돈을 많이 벌었어도 계속 도박을 해버리면 카지노가 결국에는 돈을 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호구 아저씨가 카지노에서 했던 게임인데 이거를 바카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도박을 잘 모르는데 뭐 바카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게임이 플레이어의 승률,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을 했을 때 50%의 가장 승률이 가깝다고 합니다. 카지노의 승률은 50.6%, 그리고 플레이어의 승률은 49.4%라고 해요. 이 승률만 따지고 보면 카지노가 고작 1.2% 앞서는 승률이죠. 그러면 카지노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호구 아저씨도 초반에 엄청나게 큰 돈을 땄죠. 하지만 호구 아저씨가 돈 맛을 보고 난 이후 더 큰 돈을 따고 싶어서 승률이 낮은데도 계속 게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카지노가 엄청난 흑자를 보며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호구 아저씨처럼 승률이 낮은데 도박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아저씨는 결국 몇십억짜리 회사를 팔아먹고 망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다고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경험치랑 무슨 상관이냐면 사람이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을 할 때 지속적으로 1%라도 계속 승률이 높은 걸 선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카지노처럼 엄청난 흑자를 보겠죠. 카지노 드라마의 호구 아저씨처럼 승률이 낮은데 도박을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잠들기 전까지 약 1000가지의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1000가지의 결정에서 호구 아저씨처럼 아무 생각 없이 승률이 낮은 곳에 계속 결정을 내려버려요. 반면에 A4 용지에 내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고 조금이라도 높은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확률을 선택한 사람들은 카지노처럼 점점 흑자를 볼 수밖에 없어요. 1%라도 승률이 높은 이유 있는 선택을 한 사람이 결국 카지노처럼 나중에 엄청난 흑자를 보게 될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다시 처음 예로 들었던 일러스트 작가님의 실제 이야기를 예시로 조금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저 작가님은 눈을 뜨자마자 전날 올렸던 그림, 포트폴리오 게시물이 좋아요 반응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뭘 할지가 너무 뻔하지 않나요?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켰어. 그러면 인스타그램 켜고 나서 게시물 반응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돋보기 탐색 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탐색 탭에 들어가면 예쁜 여자 비키니 사진 보고 그 치어리더 춤추는 영상 많이 보고 릴스로 뭐 재밌는 짤 같은 거 계속 보죠. 네, 솔직히 눈 뜨자마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서 다들 그렇게 시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쓸데없는 행위를 해버리면 호구 아저씨처럼 패망의 길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하루에 쌓을 수 있는 경험치가 있다고 했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집중력과 체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엄청 큰 착각을 하는 게 집중력과 체력이 하루 내내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운동을 해도 첫 번째 세트에는 엄청 힘이 넘치죠. 그리고 세 번째 세트가 끝나갈 때는 힘이 많이 빠지고 힘들죠.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루 종일 일에 치여가지고 많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책을 보거나 이런 학습을 하는 거 하고
눈을 뜨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뇌가 100%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학습을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나요? 당연히 눈을 뜨고 나서 두세 시간 이내에 뭔가 배우고 학습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게 좋아요. 물론 사람마다 직장 생활을 해야 하거나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모두 눈을 뜨자마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1%라도 높은 확률에 지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눈을 뜨고 두세 시간, 뇌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뇌의 골든타임에 학습을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아침에 인스타그램 보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 여러분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1%, 2% 높은 경험치를 계속 쌓아가게 되죠. 이렇게만 살아도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1% 높은 베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구 아저씨와 카지노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워질까요? 당연히 카지노처럼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지속적으로 승수가 쌓여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카지노도 처음에 호구 아저씨한테 돈을 잃었지만 결국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호구 아저씨의 돈을 다 뺏겨 먹었죠. 지금 이유 있는 하루를 살자고 마음 먹고 이걸 실천한다고 해서 막 당장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라도 높은 확률의 좋은 수를 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호구 아저씨처럼 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유 있는 하루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다. 내 선택에 명확한 이유가 있고 그게 합리적으로 승수가 더 높다면 결국에는 카지노처럼 승수가 쌓여서 엄청난 흑자를 보게 된다. 뇌의 집중력과 판단력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기상 후 두세 시간 정도이고 승수를 두기 좋고 학습을 하기 좋은 시간이다. 이 시간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보는 것은, 제 유튜브 보는 거는 제외하고 매우 좋지 않은 수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기상 후 카카오톡을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는 행동은 호구 아저씨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종이에 내가 하루에 한 결정과 그 결정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좀 더 승률을 높이는 거에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남들보다 3배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 주변에 월 1,00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말 모두 다 이유 있는 하루를 살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률이 높다는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찾아나가면서 지속적으로 1%라도 높은 결정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경제적 자유에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서 왔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차피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거라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가스라이팅 해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긍정 가스라이팅 당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